보겠습니다. 네. 한 페이지 넘어가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케니스가 루에게 해주었던 마지막 인사. 이게 75회 hun거 게임에 자기 의지가 아니게 잡혀서 참여하게 됐어요. 13구역 거기요. 아니 그 전에. 헝거 게임에 한 참여하게 노인의 됐다는 선동적으로 말씀이십니다. 11번 구역 모두가 하나 되어 그녀에게 감사함을 전하게 되고, 케니스는 자신이 했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제야 실감했죠. 그녀는 위험한 것을 끌어냈고 케니스가 막아야 했던 상황이 바로 이것이었죠. (11번) 구역에 비극이 벌어지고 다른 구역으로 향하게 된 케니스와 피타. 이젠 더 이상 개인적으로 덧붙일 말은 없었죠. 행사 중에는 엄숙하고 공손히, 사랑으로 인해 미쳐버린 연인들처럼. 케니스와 피타의 사랑의 표현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이미 번진 불길은 잡기 어려운 법. Everyone at school wears it like this now, Grandpa. 케니스는 어떻게 해도 이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죠. I'm gonna volunteer, just like you did. 그녀는 생각했죠. 만약 딸기를 꺼낸 것이 순간적인 광기였다면 이 사람들도 그 광기를 과연 수용할 것인가. 우승자 투어의 마지막 날, 각 구역의 동요가 진정되긴커녕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죠. 이게 일부에서 둘이 같이 살아남는 기지를 발휘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약간의 웅성웅성, 약간 시위의 조짐이 좀 있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거예요. 지나고 나서 이 스노우, 그 전체 그 대통령이 보기에, 권력자가 보기에 얘가 되게 위험 인물인 거죠. 캣니스가. 그래서 얘를 제거하고 싶어. 근데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으니까. 그럼 잘 먹고 잘 살게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승리자는. 그래서 어떤 기지를 발휘하냐면 매 25년마다 특별한 헝거게임을 했대요. 그래서 75회. 그 다음에 헝거게임에 기존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다시 헝거게임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12구역에는 여자는 케니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는 그 헤이미치랑 피타 둘이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케니스가 참여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전에 각 구역을 돌면서 우리 이렇게 저 페넴의 권력자에 잘 복종하고 우리 있어요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들을 잠재우러 투어를 하러 다니는데, 그 투어 와중에도 이 사람들에게 뭔가 경의를 표하면서 따르려는 자가 생기고 캣니스는 상징이 되어 버려요, 이미. 근데 역시 똑같은 걸 보고서도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제 해석을 조금 넣는다면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지금 투어를 하는 거는 일단은 저 게임을 만들었던 게 일종의 힙홉이에요. 홉. 살아남으면 네.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희망을 주는 보여주기 거죠. 위한 게임이었던 거죠. 하나는 또 그런 말잘 들어. 폭력성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보여줬던 게임이 헝거 게임인데 네. 거기서 우승한 그들 중에 케니스를 죽이고 싶었던 이유는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인데 맞아요. 그 상징을 해체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케니스가 첫 번째 헝거 게임에서 그 실수 아닌 실수 룰을 살리기 위해서 화살을 쏴서 한 명만 죽인 거 외엔 죽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헝거 게임에 케니스 그 첫 번째 게임의 마지막에서 열매를 같이 먹자 해서 둘 다 살아났다는 거죠. 네, 같이 맞아요. 먹자 했어. 그래서 상징이 됐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죠. 계속 그리고 케니스는 누굴 죽이려고 하지 않았고 누굴 보호하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 스노우가 굉장히 똑똑했던 게 뭐냐면 그 이미지를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헝거 게임을 다시 하면 지가 별 수 있어? 딴 사람 죽여야지? 아니면 지가 죽겠지? 그럼 스노우 입장에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상징이 없어진 거고 만약 제가 딴 사람을 죽이면 상징이 허물어지는 거고. 그렇죠. 죽어도 네가 남을 보호하려고 해봤자 네가 죽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또 있을 거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생각까지는 안 해봤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스노우 입장에서 상징을 없애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징을 굉장히 중시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상징이란 게 되게 굉장히 강력한 힘인 것 같아요. 집단을 뭉치게 하는 힘이 상징의 힘인데,
그 집단을 뭉치게 했던 상징 중에 굉장히 그 강력하고 안 좋았던 예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좋은 예도 있을 수 있는데 사피엔스 책에서는 그 인간이 처음에 뭉치게 했던 상징이 언어라고 보나요? 어떻게 보나요? 아니요. 그럼 무엇이라고 스토리예요, 보나요? 스토리. 아, 스토리. 언어라는 표현은 좀 안 맞고 스토리라는 표현이 좀 더 맞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형이상학이 생기고 나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된 건가요? 근데 언어는 원숭이도 있거든요. 아, 하는 소리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들도 언어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언어가 있고 그들은 사실을 묘사하는 언어가 있는데 인간의 언어는 좀 독특한 게 거짓말은 아닌데 묘사를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게 사람들을 확 이렇게 뭐라 그러나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는 게 유발 하렐의 설명인 거죠. 아, 그럼 스토리.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저 어떤 행위, 저 뭐라 그러죠?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뭔가 자기들만의 네, 그거. 맞아요. 그거가 뭔가 이들을 뭉치게 한 거에 플러스 알파 무언가 함께하는 행동적인 거 그것들이 또 부스팅을 시켜주기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같이 우린 똑같은 걸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고 이거는 뭐 안 좋게 쓰인 예겠죠. 저런 국기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 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국기도 마찬가지고 3.1운동 할 때도 만일에 저런 상징이 없었다면 뭉치게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인물이나 상징적인 어떤 표시가 그런 걸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돼요. 3.1운동은 고종, 승하, 뭐죠? 장례식이 기점이었죠. 그러니까 고종이라는 순종을 왕으로 안 받던 것 같고 그 대중들이 고종을 왕으로 봤기 때문에 황제로 봤기 때문에 우리 황제, 우리나라의 상징 뭐 네. 이렇게 봤던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리고 또 상징이란 게 이제 현대에 들어서는 이런 로고 같은 것도 상징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걸 갖고 있으면 굉장히 프리스티지적인 그런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런 게 참 많아졌죠. This is what they do, and we must fight back. You burn with us. 네, 이런 그 운율에 섞인 상징들도 굉장히 강력한가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가장 짧은 노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일찍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서 그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상사회에서는 음악과 시가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네 음짜리 노래가 어떻게 혁명을 일으키는지 음악이 개인과 사회에 작용하는 방식과 파급력을 생각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악이란 것이 정말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무언가를 할 때. 이런 노래 많이 부르시면서 대학교 때 지내신 분도 계시고 그죠? 뭔가 혁명가 뭐 이런 것 부르시면서 지내신 분도 계시고 또 이 되게 재밌는데 송창식의 왜 불러가 금지곡이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거짓말이야 금지곡. 동백아가씨 금지곡. 좀 왜 다 금지곡이었지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민심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나? 저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영시의 그랬어요. 이별, 통금 위반 조장. 위반 조장. 이야. 거짓말이야 불심풍조 조장. 동백아가씨 고래사냥이- 외색. 고래사냥이 왜 퇴폐 염세적? 가사가 그럴 수 있다는 거네. 네. 외불러가 시의 부적절인데 무슨 시의 부적절한지는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어르신이 말하는데 왜 불러 하면 안 되잖아요. 권위에 대한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반말이어서 문제군요. 참 재밌었던 시절이 많아요. 이런 거 다 되게 두려워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뭔가. 근데 예전에 그 민중가 같은 게 누구죠? 바보 온달 시절에도 있었죠. 바보 온달 평강공주 뭐 이런 시절에도 민중가가 있지 않았나요? 바보 온달이 그 선화공주 아니에요?
선화공주였나? 평강공주인데? 아, 평강공주. 선화공주는 저기다. 평강공주가 아니라 그거예요. 저기 바본달이 아니라 그 사람인데 선화공주 꼬시려고 노래 만들어 하선 게 있는데 이름 뭐죠? 네. 바본달 얘기가 아니라 선화공주 얘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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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섞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셔서 있죠, 감사해요. 네, 있어요. 네. 감사하고요. 그렇게 집단적으로 뭉치게 하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징이란 게. 상징이 지금 현대 사회에도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교회 가면 당장 있고요. 절에 가도 당장 있고요. 네. 모스크 가도 당장 있어요. 없는 데가 있나요? 모든 종교에는 다 있죠. 어디나 국가에도 다 있고. 맞아요. 국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국조를 만들고 또는 그런 꽃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뭐 다양하게 하잖아요. 기업에도 있고 맞아요. 로고도 있고 그걸 왜 맞아요. 만들까? 맞아요. 맞아요. 그게 사람들이 거기 움직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무언가보다 상징으로 의미하는 것들이 더 힘을 발휘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그레탄가 그 화가할 때 맞아요? 마가레타는 아니고요. 그 과자 이름인가요? 네. 과자 이름도 아닌 것 같아요. 뭐예요? 하여튼 그 아저씨 할 때 자꾸 의미 찾게 되는 그 불상사가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여기서 뭘 의미할까. 다음은 그러니까 이게 안 보셔가지고 이거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로맨스가 나오는데요. 이 원래 그 고향에서 12구역에서 사귀던 사람이 게일이라고 오른쪽 사람이에요. 약간 믿음직하고 뭔가 가족들도 지켜주고 그곳에 있을 때도 여기 계속 있으면 우리 살기가 힘들다. 우리 도망쳐서 숲속에서 살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뭔가 계속 옆에서 함께 자유롭게 살자고 부추겼던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왼쪽은 피타는 함께 게임은 했지만 사실 이 안에서도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 보이지 않고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녀의 선택이 말이죠. 피타 중에 결국 피타를 선택했단 말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럴까요? 호르몬이죠. 호르몬은 둘 다 남자인데? 아니, 네. 그 끌리는 호르몬이 있는데 케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여린 감성으로 묘사는 되지만 굉장히 독립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런 사람이고 피타는 반대쪽이거든요. 피타가 그 게임 중에 만났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어렵게 힘들 때 만나면 시기야, 시기. 만약에 게일과 어렵고 힘들 때 만났으면 게일과 됐을 거야. 그거 같을 때 만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게임 끝나고 나면 그래서 게임 끝나고 나서 다시 또 환경이 달라지고 이게 아니네. 맞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또 힘들어지니까 다시 붙었어요. 네, 맞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딱 그게 있네요. 왜 사귈 때 놀이동산 가가지고 위험한 거 같이 타면은 아니면 아주 무서운 영화 같이 보면은 이 감정이 사랑인가 봐 하고 착각하면서 그러니까 사귀는 중에 뭐 잠깐 네. 사고가 났다거나 그래서 뭐 병원에 입원해서 뭐 좀 도와주고 이러다가 간 사람 참 많더라고 보니까. 저도 저분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렇죠. 여기도 그런 커플이구나. 꽤 있더라고요. 누구 하나 입원해주면 그 커플 가더라고 쭉. 그 스피드 영화에서 그 얘기 나오거든요.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싹튼 사랑은 오래 못 간다던데 하면서 2에서 깨진 걸로 맞아. 나와요. 그랬군요. 그거 본 것 같아. 맞아. 그랬군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철학하기 위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해가 되는지 좀 한번 보세요. 하여튼 갈팡질팡했어요. 계속. 그 사이에서. 마음은 피타한테 있는 듯도 하지만 게이를 고려하고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앞에 거 다시 보여주세요. 앞에 거 못 읽었어요. 앞에 거요? 확 지나가셔가지고. 읽어드릴까요? 마이어스란 사람이 게일과 피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캔니스는 마침내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결정을 내린다. 혹자에게는 얼마간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캔니스의 판단을 이런 스토아 철학자 제논 세네카 에피테투스 처음 들어보네. 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네, 저분은 들어본 사람이네요. 스토아 철학자들의 말을 빌어서 옹호했다고 해요. 왜 옹호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말했다. 성과 젠더 개념과 여성주의는 여기서 파생된 것이다.
파넴 사회와 캣니스, 그녀의 연애 관계를 여성주의 시각으로 분석하면서 여자를 여자로 만드는 현실 사회 젠더 정치를 재확인하고 대안을 상상한다. 얘도 페미니스트세요? 이게 이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아니 저건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뭐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건데. 왜냐면 저 사람은 뭔가. 여성학자인가 보죠. 그러니까. 자기 일이라서. 너무 그래요. 네. 좀 성이 불편하네요. 좀 많아야 돼. 한 5개 됐었어야 돼. 맞아. 성이 2개밖에 없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왜요? 그중에 공대 이도저도 가면 아니고 하나 더 공격받고. 성 있어요. 네, 제3의 성이 공대 여성이라고. 생겼어요. 네. 네. 이거 아까 그분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돌봐줄 사람 갈구한다 하면서 길리건. 네네. 도덕적 추론은 늘 공정하면서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칸트의 견해대로라면 이 캣니스는 어떠냐 하면은 공정하고 이성적이어야 될 때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계속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아까 기피디님이 말한 그 그 위치를 유지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칸트의 입장이 지극히 남성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돌봄이란 여성 윤리를 기준을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한 걸 또 반복했네요. 네, 그래서 도리도리하기 때문에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게일이에요. 원래 프림로즈 저 동생이 번호를 뽑혔잖아요. 근데 이 동생 대신에 자원에서 캣니스가 나간 거죠. 이 가족을 돌봐주고 있었고 굉장히 잘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이 피타에게 갑니다. 피타가 또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구출됐을 때 피타가 캐피톨에 잡혀가요. 포로가 됩니다. 그 포로가 되면서 거기서 뭘 하냐 하면 구역 방송을 하죠. 캐피톨에 저항하지 마라, 싸우는 건 아니다, 무기를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방송용으로 쓰여요. 근데 그것에서 멈춘 게 아니라 어떤 걸 조작당하냐면 정신에 캣니스는 위험한 존재다. 걔는 너의 적이다. 이거가 주입된 다음에 만나고 나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캣니스를. 원래 연인이었다고요? 연인은 아니지만 연인처럼 발전을 했어요. 게임 안에서. 그리고 그 애정이 싹트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캣니스가 나중에 선택했다는 사람이 이 사람이 네, 아니고 피타예요. 그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 중간 과정인 거예요? 네네. 그 중간 과정에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이 철학학이라는 책에선 이런 물음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물음을 여기서 내리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이 그인가? 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기억이 지워졌다면 그는 그인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나눕니다. 저에게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네, 기억이 맞아요. 나인가. 그래서 만약에 내 복제인간이 생겼어. 그러면 그 복제인과 나는 같은 존재인가. 왜냐하면 복제되는 순간 서로 다른 그 기억을 쌓아가게 되는데 그걸 같은 존재라고 봐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억 자체가 지금도 재생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도 다르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공각기동대까지 나오네요. 네, 맞아요. 엄청 많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저기까지 나올 거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너무 봤을 많이 갔네요. 때는 네, 저도 재밌게 공감합니다. 그냥 보면 철학하라고 되지만. 만든 거 아닌데 자꾸 철학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글을 쓴 사람이 나 막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를 쓰려고 엄청 쓴 것 같은데. 책을 쓴 사람이 맞아요. 저 글을 쓴 사람이. 네.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막 질문을 막 던져주려고 하셨나 봐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복제인간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정신이 왜 삭제되거나 치매가 생기거나 아니면 병으로 뭔가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내 모자에서 본 것처럼. 그럴 때 그 사람은 그라고 봐야 되는가, 그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그 책에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체성 얘기를 하자면 또 몇 박 며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여기선 그 얘기가 전 와닿았어요.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 일종의 쇠뇌를 하는 맞아요. 감정적인 이거 변화를 일으키는 쪽으로 묘사를 해요. 그거 보면서 저게 가능한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 근데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이 소설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두려움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통해 사람 심리를 조작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다음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갑니다. 권력욕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페남에 지금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 스노우라는 사람이에요. 이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12구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쓰고 애를 쓰죠. 그리고 이 사람 누구냐면 코인이라는 여자 대통령인데 이분은 그 지하 조직, 13구역에 망했던 그 지하 조직에서 반군을 일으키고 있는 여성분이에요. 근데 캔니스가 어쨌든 이곳으로 오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반군에게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징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그를 열심히 격려하고 앞에 내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녀는 13구역에서 상징적인 존재인 모킹제이로서 사기만 키울 뿐이 아니라 직접 전장에 나가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Welcome to District 2. I'm Corporal Holmes. 코인은 이를 달갑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한참 싸움이 진행 중이었던 2구역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We should have every available medic standing by. 캔니스와 일행들은 캐피톨 소유의 한 광산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캐피톨의 시민들을 만나 그들을 향해 연설을 시작합니다. These people are not your enemy. We all have one enemy, and that's Snow. 하지만 연설이 모두한테 통하는 것은 아니었죠. To Snow. 그렇게 총에 맞은 캔니스는 다행히도 방탄복을 입고 있었기에 목숨은 부지했지만 또 한 번 입원 치료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You should have been the Mockingjay. Nobody has to tell you what to say. I need to be in the capital. 이런 모습을 본 코인은 그녀에게 모킹제이로서 충분히 역할을 다했으니 더 이상 전장에 나가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고 권유하는데요. We'll need you for the ceremony. You're very valuable to us. 하지만 휴식을 취할 만큼 마음이 편치 않았던 캔니스는 코인 몰래 또 한 번 전장으로 향합니다. Thought you were in the hospital. What is she doing? 그리고 코인은 전장에 나간 캔니스를 확인했지만 그녀를 데려오지 않기로 했고 헤븐스비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처럼 보이도록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I want everyone to know whatever game she's playing for us. 네, 이 코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약간 캔니스한테 위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보다 더 뭔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이를 따르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히 저항하고자 했던 거는 스노우인데 스노우보다 지금 캔니스를 더 위기로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조금씩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코인이 처음부터 그런 인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위험한 인물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코인은 정말 위험한 인물이었나?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죠? 뭔가 심상이. 근데 그냥 영상보다 든 질문이 있는데 네. 캔니스가 이 구역으로 가려고 하는 게 그 네. 사람이 전장에 가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연설을 하나요? 연설을 하는 게 아니고 죽이러 가고 싶어 해요. 스노우를 직접 죽이겠다고. 네, 그래야 끝난다고 이 일이. 안 그러면 계속해서 피해자만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해결하고 싶다고. 결국 자기는 상징이 됐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전엔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엔 내가 처치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데 그렇게 점점 더 나서서 더 유명해지는 게 이제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코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을 텐데 프랑스 혁명 중에서도 그 혁명군들이 결국은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짓을 해서 다시 다른 나폴레옹 몇 세인가? 그를 추대해서 다시 올리죠. 왕으로. 맞나요? 기피디님? 나폴레옹 황제가 되고 나폴레옹 3세는 나중 일이고. 네. 근데 혁명군이 이 프랑스를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재밌는 게 네. 그 프랑스 대혁명 때 여성의 역할이 정말 컸거든요. 왜냐면 빵을 달라부터 시작한 거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들고 나온 게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혁명이 끝난 후에 여성들은 아무것도 못 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 안에서조차 그게 뭔가 불편함에 대한
토로였지 계급의식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자꾸만 사회 쪽으로 가버려서. 네. 제가 얘기하면 자꾸 사회가 되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사회 철학 쪽에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심리 쪽 얘기를 저는 자꾸 떠올리는데 이게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얘기가. 심리 얘기만 하기에는 너무나 너무 사회적인 거예요. 아예 그냥 사회 쪽 얘기를 하자면 또 아까 미더덕님이 얘기했듯이 이거 몇 박 며칠 걸리거든요. 할 얘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권력욕이란 게 이게 참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누구나 갖고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여기서 저는 약간 반론. 네네. 권력욕이 나쁘다라는 것은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게 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권력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돌맞을 일일 수도 있는데 네. 사람들이 항상 현명하고 그리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엘리트들이 결정한다고 해서 옳다는 건 또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그 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정한 권력을 권위일 수도 있어요. 권력일 수도 있고 다 나쁜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인데 그게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조율을 해줄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냐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권력력은 개인적인 이기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욕구를 의미하는 거라서 이건 또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맞아요. 저도 권력 나쁘다 생각 안 하는데 저는 약간 권력에 대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권력 욕을 물론 갖고 있겠지만 권력 욕을 부리기 위해서 하는 가정보다 그게 뭐가 됐든 크든 작든 간에 내가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할 때 그게 박탈될 때 사실은 저항이 더 큰 게 아닌가. 잃고 싶지 않아서. 네, 그게 내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졌든 아니든 간에 내가 가졌던 것을 빼앗긴다, 놓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감정적인 무언가가 생기면서 행동이 좀 많은 사람이 나쁘게 표현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뺏기지 않으려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줬다 빼는 게 최악이죠. 네. 나도 모르게 생겨버린 것도 내 것처럼 생각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네. 거네. 네. 그러면서 이제 결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결말이 그냥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여러분들 어떠신지 한번 보세요. 네, 결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Aim as your heart is. 이분이 임시 대통령이 됐어요. 모든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캣니스는 활을 겨눈 다음 화살을 발사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스노우가 아닌 코인이었죠. 헤이미치 또한 그녀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케이미치는 헤븐스비의 편지를 읽어주는데 그 또한 캣니스의 결정을 존중했으며 비어있는 대통령 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 선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인을 죽인 캣니스에게는 많은 비난이 쏟아져 나왔기에 그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은둔하기를 권유합니다. 그렇게 가족도 없이 쓸쓸히 돌아가고 있던 그녀에게는 피타가 찾아오는데요. I found these over by the edge of the forest. It's primrose. 시간이 지나고 평화를 맞이한 키니스와 피타는 그들의 고향에서 아이를 낳으며 행복하게 살아갔고 카메라는 안도하는 캐니스를 비추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네, 다 보셨어요, 영화? 끝났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저항 세력이 그러면 승리를 한 건가요?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고, 그래서, 스노우가 잡혔거든요. 잡히고 나니까 누군가 그 대행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때 코인이 그전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자.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내가 일단 임시 대통령을 하겠다 하고 그 권력을 잡은 거예요. 언제 투표를 할 겁니까?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캐피톨. 그들의 아이들을 뽑아서 헝거게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아유, 네. 맞을 말 했네. 좀 맞아야 되겠네. 맞을 반. 네. 그렇게 하면서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똑같아지겠구나라는 느낌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거에 긴가민가 하는 상태에서 선택을 할 때 이거 완전히 캣니스의 몫이었거든요. 근데 캣니스가 그렇게 확신을 하고 활 시위를 그렇게 돌렸을 때 그거 되게 짜릿하더라고요.
스노우는 안 죽었나요? 스노우는 민중이 가서 죽였죠. 네. 가만히 안 죽었을 뒀죠. 거야. 네, 그런 마무리가 됐고요. 요 마지막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애 낳고 잘 살았다. 요건 조금 좀 웃기긴 했는데. 마지막 엔딩이 그냥 철퍼덕이네. 백설공주네요. 마지막 잘 가다가 되게 철퍼덕이야. 옛날 디즈니로 갔어. 네,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아까 프랑스 혁명도 얘기했지만 혁명 그 성공한 다음에 100년 동안 혼란을 겪었거든요. 네. 전 똑같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냥 마지막에 아까 그 꽃을 받는 것까지 끝내지. 뭐 뒤에 이렇게 아기 낳고 잘 살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건 조금. 원래 그 다음은 또 따로 있으니까요. 아, 이거는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안정시키기 위한. 위해서. 그동안 너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이렇게 대충 그런 뭐 아니, 이게 뭐 마무리하나요? 죽음을 주제로 게임 만들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상을 대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네. 얘기를 했을 때 더 뭔가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심리도 물론 많이 있는데 심리보다는 사회 쪽으로 훨씬 더 많은 것 얘기를 같아요. 하기 좋은 저게 시리즈가 따로 있죠. 게임 뭐가 있어요? 자체가 죽음일 뿐이라서 맞아요. 자극적으로 맞아요. 땡겨 오려고 한 거지 여러 가지 얘기들은 사회적인 맞아요. 비판을 좀 담아놓은 것 같기도 해요. 심리는 워킹데드를 보시면 모든 인간의 심리가 다 보여요. 한번 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상황 변하는 한 사람에게서도 그 입체적인 그 심리가 다 보여요. 네, 재밌겠네요. 좀비를 미친 듯이 봐야 된다. 아, 좀비를 봐야 됩니까? 네, 아, 좀비 그게 좀 머리가 막 힘드네요. 날아가는 걸 계속 봐야 돼서. 못 볼 것 같네요, 지금. 네. 이 좀비 영화가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 민족성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소설로 꼽는 게 월드워 Z거든요. 네, 거기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 뭔가가 나오죠. 그거는 사람 심리보다는 민족성, 사회상 이걸 좀 국가별? 더 네. 안 그래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쪽으로 묘사가 재밌을 잘 재밌게 묘사가 돼 국가별 있어요. 민족성 특성이 나타나나요? 네네. 아, 그거는 영화로 돼 있는 월드워 Z는 너무 축약을 하면서 그게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네, 브래드 피트만 이렇게 영웅시되는 그런 형태가 돼버려서. 이것도 책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재밌대요. 그 세계관이 다 들어있어서. 근데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책은 책 나름의 그 상상력을 아래를 펴게 하는 게 있어서 영화 되고 나면 아무래도 제약이 되니까 그 느낌이 확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근데 여하튼, 대작이 나왔는데 이게 인기가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뒤늦게 보고서 엄청 재밌어 했다는 저만의 후기였고요. 이렇게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스타일 아시죠? 대충 뭉뚱그려가지고 던져놓고 수습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 수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헝거게임으로 바라본 인간의 모습들, 인간의 모습 안에 사회의 모습들, 심리 약간 더해져서 양념처럼 그렇게 함께 바라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냥 한마디씩 끝마치는 말씀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기피디님.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네, 여주인공이 정면에서 봤을 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측면으로 돌리면 좀 그런데 네. 깜짝깜짝 놀라게 예쁜 순간들이 있네요. 아, 후기 감사합니다. 네. 예쁘다는 후기. 네. 남자 주인공들이 마음에 안 드네요. 네. 네, 헝거게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이 시간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